2025년 12월 31일 서울의 밤거리는 대낮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들뜬 표정으로 거리를 가득 메웠고 화려한 네온 사인은 쉴 새 없이 번쩍였죠. 이곳은 종로의 한 왁자지껄한 호프집입니다. 주인공 박진수 씨는 넥타이를 삐딱하게 맨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군요. 그는 손에 든 맥주잔을 거칠게 부딪히며 동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 팀장님. 2026년 온다고 뭐 세상이 바뀝니까?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거죠. 자, 건배나 합시다, 건배. 진수 씨는 다가올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저 눈앞의 술과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지갑 속에는 현금 한 푼 없이 오로지 신용카드 몇 장만 꽂혀 있을 뿐이었죠. 스마트폰 하나면 택시도 부르고 밥값도 내고 집 문도 열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편리한 세상이 영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는 보신각 타종 행사를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이 하던 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며 카운트다운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5, 4, 3, 2, 1.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새해를 알리는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번쩍 하는 섬광이 눈을 찔렀나 싶더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툭 하고 끊겼습니다. TV 화면이 까맣게 죽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던 조명도 일시에 꺼져버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의 가로등도 건너편 빌딩의 전광판도 마치 누군가 코드를 뽑은 것처럼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정전인가? 야, 이거 이벤트 아니야?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불 좀 켜봐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외쳤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전등 기능을 켜려고 혹은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말이죠. 그런데 곳곳에서 당황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폰이 왜 이래? 안 켜지는데? 나도 그래. 신호가 안 잡혀. 먹통이야. 진수 씨도 허둥지둥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눌러봅니다. 하지만 화면은 차가운 검은색 그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벽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침묵만이 손바닥에 전해질 뿐입니다. 그때 카운터 쪽에서 실갱이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손님 죄송한데 카드 결제기가 안 됩니다. 전기가 나가서 작동을 안 해요. 아니, 그럼 술값을 어떻게 내요? 저 현금 없는데.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계좌 불러줘요. 인터넷 뱅킹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통신이 다 죽었어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정전이라면 스마트폰 데이터는 터져야 하는데 지금은 통신망 자체가 증발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앱으로 택시를 불렀겠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건 아무 쓸모없는 검은 기계 덩어리뿐입니다. 도로 위는 신호등이 꺼져버려 차들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와 욕설이 뒤섞여 귓가를 때립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미친 듯이 흔들어 보지만 택시는 빈차 표시등조차 켜지지 않은 채 쌩하니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 어떻게 가지? 진수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외투깃을 여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좋기 2시간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잡히는 건 차가운 신용카드와 동전 몇 개뿐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캔커피라도 하나 사서 몸을 녹이고 싶지만 불 꺼진 편의점 문에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종이만 덜렁 붙어 있습니다. 화려했던 서울의 밤은 온데간데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를 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보도블록 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재난의 시작임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춥고 배고프고 무서운 밤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 첫 해가 붉게 떠올랐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희망찬 새해 아침의 풍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밤새 복구될 거라 믿었던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스마트폰 상단바의 신호 안테나는 여전히 서비스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수 씨는 밤새 추위에 떨며 2시간을 걸어 겨우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목은 타들어가는데 아파트 정문 앞 편의점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군요. 평소라면 조용했을 이른 아침인데 패딩을 걸친 주민들이 좁은 편의점 안을 가득 채우고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내가 이 아파트 산 지가 10년인데 외상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산망이 다 죽었다니까요. 나중에 전산 복구 안 되면 내가 덤터기 쓰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핏대를 세우며 계산대를 2팔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진수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생수 한 병을 겨우 집어듭니다. 계산대 앞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 꽂힌 건 형형색색의 신용카드와 포인트 카드뿐, 지폐는 단 한 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나오는 건 구겨진 영수증 쪼가리뿐입니다. 진수 씨는 낭패감에 얼굴이 붉어지며 사장님에게 사정해 봅니다. 사장님, 저 백이동 503호 박 차장입니다. 알잖아요.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물 하나만 가져가고 나중에 2배로 드릴게요. 네. 하지만 사장님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수십 명에게 시달린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하죠. 아저씨, 지금 뒤에 줄 선 거 안 보여요? 현금 아니면 안 판다니까요. 귀금 속이라도 가져오든가. 진수 씨는 뒷사람들에게 떠밀려 힘없이 쫓겨나고 맙니다. 그때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옵니다. 낡은 등산 조끼를 입은 백발의 노인, 바로 오영감님입니다. 평소 진수 씨가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고 속으로 무시했던 그 경비원 출신 할아버지죠. 그런데 오영감님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등에는 묵직해 보이는 배낭을 메고 있는데 가방 겉면에는 휴대용 태양광 충전 패드가 달려 있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줍니다. 오영감님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계산대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러고는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탁 하고 올려놓습니다. 여기 있는 부탄가스 한 박스랑 라면 2박스, 그리고 생수 한 팩주게. 잔돈은 됐네. 주변 사람들이 꿀꺽하고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부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진 진수 씨보다 꼬깃꼬깃한 현금을 쥔 오영감님이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진수 씨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터덜터덜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현관 도어락도 작동하지 않아
비상 열쇠로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집안은 냉기가 돌아 썰렁합니다. 아내 미영 씨가 촛불 하나를 켜놓고 불안에 떨며 앉아 있다가 진수 씨를 보고 울먹입니다. 여보, 왜 이제 왔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그때 거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유선 전화기가 기적처럼 따르릉 하고 울립니다. 인터넷 전화가 아닌 옛날식 구리선 전화기라 간신히 신호가 잡힌 모양입니다. 미영 씨가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지만 잡음이 심하게 섞여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우리 지금 쌀이 다 떨어졌어. 뭐, 거기도 그렇다고? 전화는 뚝 끊겨버립니다. 미영 씨는 수화기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으며 진수 씨를 올려다봅니다. 여보, 민준이 분유가 딱 2번 먹을 거밖에 안 남았어. 기저귀도 없고, 당신 오면서 뭐 좀 사왔어? 진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빈손인 자신의 손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40년을 넘게 살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쓸 방법이 없어서 가족을 굶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처음으로 그를 덮쳐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시스템이 멈추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수돗물 공급마저 끊기자 사람들은 화장실 문제로 고통받기 시작했고 쓰레기 수거차가 오지 않아 단지 곳곳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이웃 간의 정 따위는 생존 본능 앞에서 얄팍한 포장지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고층 아파트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맹수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혼란을 틈타 어둠의 구세주를 자처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평소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던 젊은 사업가 강 실장입니다. 그는 아파트 중앙 놀이터에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건장한 청년 2명이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위협적으로 서 있군요. 강 실장의 테이블 위에는 투박하게 생긴 검은색 기계 장치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부 비상망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위성통신 단말기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자자, 줄을 서세요. 외부랑 통화하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하셔야지. 공짜 점심은 없는 거 아시죠? 강 실장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사람들을 흥정합니다. 통화료는 돈이 아닙니다. 휴지, 생수, 통조림 아니면 금반지 같은 귀금속만이 이곳의 새로운 화폐가 되었습니다. 진수 씨도 그 줄의 끝자락에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아내 미영 씨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돌반지 하나를 손에 꼭 쥐고 말이죠. 지방에 계신 노부모님의 생사가 너무나 걱정되었기에 진수 씨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드디어 진수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 실장에게 조그만 금반지를 내밀며 사정합니다. 강 대표님, 저 503호 박 차장입니다. 이거 우리의 돌반지인데 딱 1분만, 아니 30초만 부모님께 전화 좀 하게 해주세요. 강 실장은 반지를 집어들더니 한쪽 눈을 찡그리며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러고는 피식 비웃으며 반지를 테이블 위로 툭 던져버립니다. 박 차장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금값이 똥값이 됐어요.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이깟 금부치가 무슨 소용입니까? 참치캔이라도 한 박스 가져오시든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제는 반지도 받는다면서요.
그건 어제 시세고. 싫으면 비키세요. 뒤에 사람 기다리니까. 강 실장의 눈짓 한 번에 옆에 있던 덩치 큰 청년이 진수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칩니다. 진수 씨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돌반지가 처량하게 반짝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혹시 자신들의 차례가 늦어질까봐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볼 뿐입니다. 진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무력감에 치를 떨며 눈물만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이 사라진 야만의 시대, 힘과 물자를 가진 자가 왕이 되는 새로운 계급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오영감님입니다. 그는 아파트 관리실 지하 기계실 구석에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아마추어 무선 통신 장비 HAM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영감님은 헤드셋을 끼고 주파수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미세한 구조 신호들을 감청하고 있었죠.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진짜 정보들이 흘러나옵니다. 치익. 여기는 대전. 국가기관망 전체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복구 미정. 오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으로 보이는 강 실장의 모습을 차갑게 노려봅니다. 강 실장 책상 위에 놓인 저 검은 기계, 오영감님의 전문가적인 눈썰미로는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위성 단말기가 아니라 몇 년 전 유행했던 캠핑용 대용량 배터리에 안테나만 갖다 붙인 조잡한 가짜라는 것을요. 강 실장은 지금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아파트의 물자를 독점하려는 속셈인 겁니다. 저런 질 나쁜 놈이 설치다니. 이제 나설 때가 됐구만. 오영감님은 주름진 손으로 낡은 무전기의 마이크를 잡았다가 놓으며 결심을 굳힙니다. 단순히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준비된 어른이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는 등산 배낭끈을 고쳐매고 어둠 속에 잠겨있던 지하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그의 눈빛은 20대의 청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영감님이 지팡이 대신 몽키 스패너 하나를 허리춤에 차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고 발걸음에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강 실장은 갑작스러운 영감님의 등장에 당황한 듯 눈썹을 꿈틀거리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선수를 칩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십니까? 오 반장님 아니세요? 노인네가 방구석에나 계시지 여긴 웬일입니까? 강 실장은 주민들을 향해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양반 아시죠? 예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 반장하던 분입니다. 낡아빠진 라디오 하나 들고 다니면서 유언비어나 퍼뜨리는 치매 노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오영감님에게 쏠립니다. 불안에 지친 주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술렁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오영감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 실장의 테이블 앞으로 성큼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강 실장이 위성 단말기라고 우기던 그 검은 기계를 지팡이 끝으로 툭 건드립니다. 젊은이 사기를 치려면 좀 그럴듯하게 쳐야지. 이건 캠핑용 파워뱅크 아닌가? 여기에 안테나 붙인다고 전파가 잡히나? 오영감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주민들을 향해 돌아섭니다. 주민 여러분, 지금 밖은 전산망 마비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짜 전화 통화가 아닙니다. 당장 굶고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각 집의 식량을 조금씩 객출해서 공동 식량 창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도둑들이 설치지 못하게 자체 방범대를 조직해야 해요. 오 영감님의 논리 정연한 말에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강 실장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그는 비열한 수법을 꺼내듭니다. 저 영감탱이가 미쳤나? 저 영감 집에 쌀이랑 라면 잔뜩 숨겨놓고 혼자 처먹는 거 내가 봤어. 지금 그거 뺏길까봐 우리를 선동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그래. 너희들 뭐해? 저 영감 끌어내지 않고. 강 실장의 고함에 덩치 큰 부하들이 오 영감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오 영감님이 린치를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 뒤편에서 누군가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사기꾼 새끼야.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박진수 씨가 서 있습니다. 그는 방금 전 강 실장의 부하들이 몰래 관리실 뒤쪽 창고로 주민들에게서 뺏은 참치캔과 생수를 옮기는 것을 목격하고 오는 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낄낄거리며 아이들이 먹어야 할 초콜릿을 입에 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진수 씨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자식은 굶고 있는데 저들은 남의 것을 빼서 배를 채우고 있다는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진수 씨는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강 실장의 코앞을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립니다. 내가 봤어. 저놈들 관리실 뒤편에 우리한테 뺏은 물건들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있었다고. 오 영감님이 숨긴 게 아니라 니놈들이 도둑놈이야. 진수 씨의 폭로에 주민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어 강 실장을 향합니다. 뭐야? 진짜야? 내 금반지 내놔. 내 쌀 내놓으라고. 주민들이 강 실장 일당을 향해 좁혀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강 실장은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에 엉덩이를 찢습니다. 그의 눈에 살기가 스칩니다. 이제 말로 속이는 단계는 지났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는 품속에서 투박하게 생긴 리모컨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법으로 개조해둔 고출력 드론의 조종기였으니까요. 다들 비켜. 안 비키면 다 죽여버릴 거야. 강 실장이 조종기의 스위치를 올리자 근처 옥상에서 웅장한 모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말벌떼가 날아오는 듯한 위협적인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오 영감님만은 물러서지 않고 배낭끈을 꽉 움켜쥡니다. 이제 말싸움이 아닌 진짜 생존을 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듭니다. 강 실장이 띄운 드론은 우리가 흔히 공원에서 보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프로펠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고 몸체 하단에는 기름이 든 유리병 같은 인화물질이 매달려 있었죠. 그것은 하늘을 나는 흉기 그 자체였습니다. 강 실장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조종기를 휘둘렀습니다. 다 태워버릴 거야.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드론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공중에서 한 바퀴 빙 돌더니 오 영감님이 사는 1층 베란다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그곳에는 주민들을 위해 모아둔 식량과 비상약품이 쌓여 있습니다. 저곳에 불이 붙으면
아파트의 마지막 희망도 잿더미가 되는 셈이죠.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진수 씨는 다리가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살상 무기가 되어 날아오는 순간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오영감님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차장, 정신 차려. 멍하니 서서 죽을 텐가. 오영감님은 메고 있던 배낭을 바닥에 던지더니 그 안에서 투박하게 생긴 물건 하나를 꺼내 진수 씨에게 휙 던졌습니다. 그것은 공사장이나 유해 조수 포획용으로 쓰이는 그물망 발사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붉은색 휴대용 소화기를 양손에 들고 베란다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요? 저 이런 거 안 써봤어요. 진수 씨가 당황해서 외쳤지만 오영감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쳤습니다. 겨냥하고 방아쇠만 당겨. 자동 조준 따위는 없어. 내 눈과 손을 믿어. 내 눈과 손을 믿어라. 평생 자동 주행, 자동 완성, 자동 결제에 길들여져 있던 진수 씨에게 그 말은 마치 외국어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드론이 굉음을 내며 베란다 창문을 깨부수기 위해 하강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수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물망 발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디지털 화면 속의 게임이 아닙니다. 재장전도 없고 목숨은 하나뿐인 진짜 현실입니다. 윙, 쉭. 드론이 방향을 틀어 진수 씨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살같이 따가울 정도였죠. 강 실장은 진수 씨를 농락하듯 드론을 요리조리 비행시키며 약을 올렸습니다. 진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드론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빨라도 그것을 조종하는 건 저기 서 있는 불안한 인간, 강 실장입니다. 진수 씨는 강 실장의 손가락 움직임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오른쪽. 이번엔 극강하다. 진수 씨는 드론이 움직일 궤적을 미리 예측하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오영감님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그물이 공중으로 펼쳐졌습니다. 마치 거미가 파리를 낚아채듯 그물은 정확하게 드론의 프로펠러를 감싸 안았습니다. 끼기깃 하는 기괴한 금속음과 함께 드론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달려 있던 인화물질 병이 깨지면서 바닥에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지금이야. 꺼. 오영감님이 기다렸다는 듯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하얀 분말을 뿌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길은 순식간에 잡혔습니다. 드론은 이제 고장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닥에서 파닥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강 실장은 조종기를 든 채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최신 무기가 구닥다리 그물총 하나에 격추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죠. 그 사이 오영감님은 주머니에서 낡은 무전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쓰는 HAM 무전기입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주파수를 맞추고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CQ. 여기는 서울 종로구 XX 아파트. 비상상황 발생. 폭력 사태 및 방화 시도범 제압 중. 경찰 병력 지원 바란다. 오버.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기적처럼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종로 경찰서 상황실.
귀소의 위치 확인했다. 순찰차 3대, 5분 내 도착한다. 오버.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는 세상에서 쏘아 올린 아날로그 전파가 구조대를 불러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수 씨는 그물총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내 손으로 가족을 지켰다는 진짜 가장이 된 것 같은 성취감이었죠. 진수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오영감님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오영감님도 씩 웃으며 하얀 소화기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마주 웃어 보였습니다. 디지털이 멈춘 세상에서 인간의 땀과 지혜가 기계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신 617가지의 비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이 아파트 단지의 어둠을 가릅니다. 오영감님의 무전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강 실장 일당을 연행해 갑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주민들을 협박하던 강 실장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권력자가 아니라 그저 시스템의 오류를 틈타 욕심을 부렸던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하는군요. 사태가 수습되자 긴장이 풀린 진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손등을 보니 드론 파편에 긁혔는지 피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오영감님이 다가와 구급 상자를 엽니다. 능숙한 솜씨로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는 그의 손길은 거칠지만 따뜻합니다. 따끔할 거야. 그래도 뼈는 안 다쳤으니 다행이구만. 감사합니다, 영감님. 영감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수 씨가 고개를 숙이자 오영감님은 품속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진수 씨의 무릎 위에 툭 던져줍니다. 표지에는 매직으로 투박하게 2026 리셋 생존 노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걸세.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다들 정신을 못 차리더군. 기계가 멈추면 인간도 멈추는 게 안타까워서 적어본 거야.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칩니다. 그 안에는 오영감님의 필체로 꾹꾹 눌러 쓴 7가지 행동 수칙이 적혀 있습니다. 진수 씨의 눈이 글자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갑니다. 첫째, 디지털 지갑을 믿지 마라.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한의 실물 현금을 반드시 집에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내 몸의 데이터를 장악하라. 병원 서버가 다운되어도 내 병력과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종이로 기록해 두라는 것입니다. 셋째, 로그오프 능력을 길러라. 인터넷 없이도 시간을 보내고 정신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넷째, 느슨한 연대를 만들어라.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비상시 도움을 주고받을 이웃과 동료를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것이죠. 수첩을 넘기는 진수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5번째 항목인 업무의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라는 문구 앞에서는 숨이 턱 막힙니다. AI가 모든 걸 대신하는 시대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인지 정의하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처리하며 나중에 AI가 다 해주겠지라며 안일하게 살았던 자신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진수 씨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며 오영감님을 바라봅니다. 영감님, 저는 그동안 제가 스마트한 줄 알았습니다. 최신 폰을 쓰고 유행하는 앱을 쓰면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네요. 진수 씨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고입니다. 가족을 지킬 힘은 최신 기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는 가장의 치열한 고민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탓입니다. 오 영감님은 그런 진수 씨의 어깨를 묵묵히 두드려줍니다. 자책하지 말게.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2026년은 이제 시작이지 않은가. 이 노트, 자네가 가져가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진수 씨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구조해 주길 기다리는 나약한 피해자의 눈이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복사기를 찾습니다. 다행히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어 복사기 한 대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수 씨는 오 영감님의 노트를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10장. 복사기가 뱉어내는 종이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집니다. 그는 복사된 종이 뭉치를 들고 광장에 모여 있는 주민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수 씨는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도둑은 같지만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맙시다. 여기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진수 씨는 주민들에게 생존 수칙이 담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식량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지, 아픈 사람은 누가 돌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 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단순한 회사원 박 차장이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오 영감님은 멀찍이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암흑 같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갑자기 거리에 가로등이 파밭하는 소리를 내며 동시에 켜진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무겁게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거실의 전등이 환하게 밝아지자 사람들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1초 뒤 온 집안에서 기이한 합창이 시작됩니다. 띠링띠링, 까똑까똑, 웅웅, 책상 위에 소파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한 겁니다. 밀려있던 수천 개의 메시지와 뉴스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였죠.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은 좀비처럼 달려들어 스마트폰 화면부터 들여다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요란한 알림 소리에도 서로의 눈을 먼저 바라봅니다. 기계가 연결되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온기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일주일간의 고립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진수 씨는 천천히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액정 화면에는 코스피 폭락, 전산망 복구 완료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쉴 새 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뉴스 앱을 켜는 대신 조용히 은행 앱을 실행합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우리 가계부 좀 다시 씁시다. 진수 씨가 식탁에 영수증과 계산기를 펼쳐놓고 아내 미영 씨를 부릅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오 영감님의 노트에 적힌 대로 자산 구조 조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매달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가던 OTT 구독 서비스와 불필요한 쇼핑 앱 멤버십을 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줄줄 새던 돈을 모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으로 옮겨 담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예전엔 귀찮다고 쳐다보지도 않더니.
가장이 변해야지. 기계가 멈췄을 때 우리 가족 굶기는 일 2번 다시는 안 만들 거야. 진수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막연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삶을 청산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한 진수 씨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무실은 복구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김대리와 박사원은 밀린 이메일을 보며 멘붕에 빠져 허둥대고 있군요. 차장님, 본사 서버는 열렸는데 지난주 주문 데이터가 다 날아갔대요. AI가 예측 발주 넣은 것도 엉망이고요. 어떡하죠? 모두가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진수 씨는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려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신 서랍에서 자신이 수기로 작성해둔 비상 업무 매뉴얼을 꺼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기가 없을 때를 대비해 기억을 더듬어 만들어둔 아날로그 장부입니다. 김대리, 당황하지 마. AI 데이터는 참고만 하고 우리가 직접 거래처에 전화 돌려서 확인한다. 우선순위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소매점부터야. 그분들이 더 급해. 진수 씨는 팀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예전에 그라면 AI가 분석 다 끝냈는데 왜 우리가 일일이 전화해? 라고 투덜거렸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AI 프로그램을 켜서 데이터를 입력하되 최종 승인 버튼은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누릅니다. 휴먼 인 더 루프. 기계가 모든 과정을 처리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판단이 개입해야 한다는 오영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박 차장, 자네 이번 사태 때 대응 매뉴얼 만들었다며? 이사가 자네 보고서 좀 보자고 난리네. 부장님이 다가와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진수 씨는 모니터 옆에 붙여둔 가족 사진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부장님.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우리 시스템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수 씨가 서류를 들고 일어나는 뒷모습에서 묘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거대한 디지털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운 진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2026년의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진수 씨의 책상을 비춥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스마트폰 대신 오영감님이 주신 낡은 수첩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유난히 혹독했던 지난 겨울의 기억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2026년 3월의 햇살은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늘어선 벚나무들이 연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리며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불과 몇 달 전 생존을 위해 장작을 떼고 물을 깃던 바로 그 장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죠. 그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낯익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의 진수 씨와 여전히 낡은 등산 조끼를 고집하는 오영감님입니다. 진수 씨의 앞에는 자그마한 삼각대와 스마트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능숙한 손짓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026 생존 리스트 마지막 편, 나만의 근본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할 기회가 됩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컷! 오, 박 차장. 아니, 이제 박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야 하나? 아주 능청스러워졌어.
옆에서 지켜보던 오영감님이 껄껄 웃으며 손뼉을 칩니다. 진수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촬영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는 지난 사태 이후 자신이 겪은 경험과 오영감님에게 전수받은 생존 노하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런 걸 보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수 씨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으니까요. 그는 이제 무기력한 회사원이 아니라 10만 명의 구독자에게 영감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된 것입니다. 다 영감님 덕분이죠. 저 혼자였으면 아마 그 추운 날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불안이 사라졌다고 댓글 달 때마다 제가 더 위로를 받아요. 진수 씨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오영감님을 바라봅니다. 오영감님은 말없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의외의 물건을 꺼내듭니다. 최신형은 아니지만 제법 관리가 잘 된 스마트폰입니다. 평소 디지털 기기는 믿을 게 못 된다며 호통치던 그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다니요. 영감님은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는 진수 씨의 채널 화면을 띄웁니다. 그리고 굵은 손가락으로 화면의 빨간색 버튼을 꾹 누릅니다. 나도 자네 팬일세. 구독 눌렀네. 알림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아니, 영감님, 스마트폰 안 쓰신다면서요? 허허, 도구는 죄가 없지. 그걸 맹신하는 인간이 문제였을 뿐. 자네처럼 좋은 정보를 퍼나르는 데 쓰는 거라면 나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 나도 이제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휴먼 인 더 루프인가 뭔가 그거 해야지. 오영감님의 농담에 진수 씨가 빵 터져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날로그의 지혜를 가진 노인과 디지털의 확장성을 가진 청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위기를 함께 넘으며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립니다. 진수 씨가 주먹을 내밀자 오영감님도 주름진 주먹을 내밀어 툭 하고 부딪힙니다. 가볍지만 단단한 그 주먹 인사 속에 수만 가지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가 오고 갑니다.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며 봄 기운이 완연한 아파트 단지의 전경을 비춥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제 그들은 압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요. 화면 중앙에 진수 씨의 목소리와 함께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2026년은 안녕하십니까?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